이제 오늘부터 매크로가 들어가는데요. 매크로 하기 전에 준비 작업이 있어요. 매크로를 하기 위해서는 엑셀에다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 설정하는 거 한번 해볼게요. 복이라는 메뉴가 끝으로 돼 있죠. 복이라는 메뉴 옆에 하나 더 있어야 되거든요. 그걸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2007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오피스 단추 누르시고 같이 한번 해보세요. 밑에 있는 엑셀 옵션 들어가 보시면은 바로 앞에 체크박스가 3개가 있을 거예요. 그 중에 2개만 선택되어 있거든요. 개발 도구라고 하는 탭을 표시해 달라라는 항목이 있을 거예요. 얘를 체크하셔야 돼요. 얘를 체크하시고 확인 누르시면은 개발 도구라는 메뉴가 별도로 떠요. 그러면 돼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오피스 단추 누르셔서 엑셀 옵션에 들어가면 바로 첫 화면에 세 번째 항목이죠. 세 번째 체크하는 거. 개발 도구 탭을 표시하는 게 해제가 되어 있으면 복이라는 메뉴에서 끝이 나고, 그 다음에 엑셀 옵션에 들어가서 개발 도구 탭 표시를 선택을 하고 체크를 하고 확인을 누르시면은 개발 도구라는 메뉴 탭이 하나 열릴 겁니다. 이렇게 하셔야 되고, 혹시 댁에서는 2010으로 공부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2010은 좀 달라요. 2010, 2013, 2016 같은 경우에는 파일에 가서 옵션에 들어가시면 없어요. 여기 없잖아요. 그렇죠?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여기에 리본 사용자 지정이라고 있어요. 리본 사용자 지정. 2007에는 리본 사용자 지정이라는 메뉴가 없거든요. 리본 사용자 지정에 가셔가지고 여기 있는 거죠. 여기 지금 개발 도구를 선택이 안 되어 있잖아요. 요거를 체크하시면 돼요. 리본 사용자 지정에 가서 개발 도구를 선택하시면은 리본 개발 도구라는 메뉴가 별도로 뜰 거예요. 다시 한번 2010에서는 파일에 가서 옵션에 가서 리본 사용자 지정에 가서 요 개발 도구라는 탭이 없을 거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여기 있는 것 중에 나는 뭐를 안 할 거야 할 거야 라는 건데, 난 개발 도구를 안 할 거야 라고 하면 개발 도구 메뉴가 있는 상태에서 개발 도구를 해제하면은 안 나온다. 2010은 이렇게 합니다. 2007은 오피스 단추 옵션에 가면 바로 첫 번째 화면에 있으니까 선택하시면 돼요. 자, 문제를 한번 열어놓고 볼게요. 열기. 내 컴퓨터 C 드라이브에 길버트 커머 2급에 가서 01 섹션에 15번 문제. 요렇게 열릴 거예요. 우리 매크로를 하기 전에 이 문제가 뭐냐면은 합계. 여기 있는 것들의 합계를 여기다 계산하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죠? 순서가? 첫 번째 순서가 뭐예요? 첫 번째 순서 F 네 번째 셀로 와야 되겠죠. F 네 번째 셀로 이동을 하겠죠. 일로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를 하죠? 합계 계산을 하죠. 합계 계산을 합니다. 그 세 번째 할 일은 뭐죠? 자동 채우기를 하겠죠. 여기서 뭐 는 썸을 하던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합계를 하나 계산할 거고, 우리가 는 썸 괄호 열고 블럭을 잡든지 이렇게 해서 합계를 계산할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얘를 자동 채우기 쭉 하면 계산 다 끝난 거죠. 그렇죠. 자, 그러려면 이 계산을 하기 위해서 3번 움직였잖아요. 이거를 매번 하는 게 힘든 거라, 그래서 여기다 버튼을 만들어요. 도형 같은 걸 하나 그려가지고 이렇게 그려가지고 얘를 띵 누르면 촥 나오게 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자동으로 편하겠죠. 그렇죠. 저도 이런 작업을 많이 해요. 매번 뭐 이름 순서대로 정렬해라,
뭐 합계 순서대로 정렬해라 하려면 블럭을 잡아서 뭐 정렬해 가서 데이터 정렬해 가서 뭐 이름 순서대로 해가지고 확인을 누르면 이름 순서대로 정렬이 되고, 뭐 합계 순서대로 정렬하려면 또 정렬 버튼 눌러서 얘를 합계에 가서 또 확인 누르면 합계 순서대로 정렬이 되고, 매번 하려니까 귀찮은 거라. 근데 미리 만들어 놔. 이름 순서대로 정렬되는 거 하나 만들어 놓고 합계 순서대로 정렬되는 걸 하나 만들어 놓고, 그래서 얘를 따로따로 만들어서 버튼을 만들어 가지고 요거 누르면 이름 순서대로 정렬이 되고, 이쪽에 있는 거 딱 누르면 합계 순서대로 정렬이 되고, 또 어떤 거 딱 누르면 자동으로 합계가 착 나오게끔 하는 거 만들고. 편하겠죠. 그렇죠. 그러려면 한 번은 계산을 해야 돼요. 그래야 되겠죠. 매크로. 잠깐만, 글자가 너무 크네요. 글자 좀 줄일게요. 매크로라고 하는 것은 순서대로 명령을 실행하는 거예요. 자, 애가 이제 집에서 태어나서 나름 성장을 했어요. 자, 유치원 가려고 그래요. 유치원 가는 아침 일과. 제일 먼저 어떻게 되죠? 둥근 애가 떴습니다. 두 번째 해야 될 일은 뭐죠?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예를 들어서 밥을 먹고. 네 번째는 양치하고 세수하겠죠. 다섯 번째는 옷을 입어요. 옷을 갈아입어야죠. 옷을 벗고 잔 건 아니니까 옷을 갈아입어야 돼. 여섯 번째는 가방을 메고 유치원에 가는 거예요. 유치원 갈래도 되게 복잡해요. 사실은 길 건너서 가야 되고 복잡하지만 앞에까지만 가면 유치원 차가 오니까 유치원 차를 타고 등원을 하는 겁니다. 이게 아침 일과예요. 그런데 애들한테 이거를 순서대로 알아서 척척 하라면 애들이 하나요? 못하죠. 자, 그럼 유치원 가는 로봇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로봇한테 아침에 딱 눈 시간이 되니까는, 야, 둥근 애가 떴어, 일어나, 밥 먹어, 양치해, 세수해, 옷 갈아입어, 가방 매, 자, 집으로 나간다. 밖에 나가면 유치원 차 있지, 타, 그리고 갔다 오는 거야 라고 알려줘요. 둘째 날 되니까, 야, 로봇, 둥근 애가 떴어, 자리에서 일어나, 밥 먹고 양치하고 세수하고 옷 갈아입고 가방 메고 차 타고 유치원 갔다 와. 셋째 날도, 넷째 날도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로봇가 학습을 했어요. 야, 로봇이야. 그랬더니 알아요. 1, 2, 3, 4, 5, 6, 7 다 알아요. 그러니까 매번 이러지 말고요, 유치원 가는 아침 일과라고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요 7개 순서들을 착착착착 진행할게요. 근데 토요일 일요일날 유치원 안 가니까는 이제 엄마가 뭐라 그래요? 오늘 유치원 안 가니까는 아침 일과 아니야. 근데 월요일날 되면 어떻게 돼요? 오늘 유치원 가는 거야. 아침 일과 시작. 그러면 애기가 척척척척척 진행하겠죠? 이게 매크로예요. 7개 과정을 순차적으로 실행시켜 주는 거. 아까 우리는 3가지 행동을, 3가지 실행을 순차적으로 실행하는 매크로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려면 7가지를 미리 등록을 해요. 7가지를 등록을 하고 얘가 유치원 가는 아침 일과야 라고 등록을 해요. 자, 순서가 어떻게 된다고요? 7가지 일과, 아침 7가지 행동을 시행시키는 작업을 해요. 그리고 나서 위에 작업을 이름이 뭐라고 하죠?
이름을 뭐라고 할까? 아침 일과. 유치원 가는 아침 일과. 띄어쓰기가 안 돼. 명령어는 유치원 가는 아침 일과를 띄어쓰면 안 돼. 붙여가지고 유치원 가는 아침 일과라고 이름을 설정을 해요. 네. 이제 그 다음부터는 뭐 하냐면 7가지 행동을 순차적으로 실행시키는 것이 아니라 뭐다? 이름 매크로죠. 매크로 이름을 실행시키는 거예요. 매크로라고 하는 거죠. 매크로. 그러니까 야 7가지 순서가 이렇게 되니까 이 순서대로 일을 해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유치원 가는 아침 일과라는 거를 있으니까는 요대로 실행해 줄래? 라고 하면 7가지 순서대로 짝짝짝 작동이 된다. 우리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들 여기 오시려면 이제 정리 다 해 놓으시고 나서 세수하시고 뭐 바르시고 화장하는 순서 있다며. 남자는 저는 면도하고도 스킨 같은 거 안 발라요 잘. 근데 우리 집 여자들 보면은 그 바른 순서가 있더라고. 그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뭐 착착착착 순서대로 착 진행을 해. 거꾸로 하면 안 된대요. 그렇지. 처음에 이제 베이스 로션 바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뭐 하고 그 다음에 색조 화장하고. 색조 화장 먼저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순서대로 이렇게 진행해라 이거지. 이것을 우리는 매크로라고 칭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요, 우리 책대로 실행하는 방법이 있고 책하고 다르게 실행하는 방법이 있고 종류가 많아요. 자, 한번 볼게요. 지금 여기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일단은 합계를 계산하는데 책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자동 합계 기능을 이용하래요. 자동 합계는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꺼번에 그렇게 블럭을 잡고요, 한꺼번에 블럭을 잡고 수식에 가셔가지고 자동 합계만 누르시면 돼요. 그럼 자동으로 합계가 나와요. 우리는 여기 와서 자동 명령을 걸어서 합계를 구하고 자동 체크를 하잖아요. 그러지 말고 블럭을 잡으세요. 이렇게 블럭을 잡으시고 그 다음에 뭐를 한다? 여기다가 자동 합계 버튼을 딱 눌러서 합계가 나와요. 그래도 되고 이 순서대로 해도 돼요. 근데 연습이니까 이 순서대로 해볼게요. 자, 제일 먼저 F 네 번째 셀로 와야 되겠죠? 그리고 는 sum 가로 열고 요 4개를 블럭을 잡으면 4개 합계가 구성이 되겠죠? 그 엔터를 탁 치면 어떻게 된다? 합계가 구해지겠죠? 그 다음에 그 셀을 클릭해 가지고 자동 채우기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드르르륵 드래그 하면 돼요. 이 상태로 그대로 두셔도 되고 다른 데를 클릭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막 굳이 여기 막 비비고 돌아다니고 이러지는 않고, 아까 자동 채우기 했잖아요. 자동 채우기 하면 커서가 이렇게 있는데 요대로 두셔도 되고 뭐 다른 데를 클릭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이 과정을 먼저 등록할 거예요. 자, 먼저 지울 거예요. 등록할 때 다시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합계가 구해진 거는 등록을 못 해요. 지워 놓을 거고. 자, 개발 도구라는 메뉴가 있죠? 개발 도구라는 메뉴 클릭하셔가지고 매크로 기록이라고 있어요. 찾으셨어요? 매크로 기록을 누르면 매크로 이름이 뭐냐고 묻는데 책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매크로 이름을 합계라고 하래요. 합계. 우리는 합계라고 쓸 거예요. 매크로 이름도 고칠 수 있어요. 매크로 이름도 고칠 수가 있으니까는 틀리면 고치면 되는데 안 틀리는 게 편해요. 고치려면 벅차요. 그것도. 자, 합계란 이름으로 등록을 할 거고요. 나머지는 그대로 두세요. 확인.
그러면 요 메뉴가 달라져요. 처음에는 매크로 기록이라고 되어 있던 단추가 기록 중지로 변해 있어요. 뭐냐면 지금부터 하는 제 행동이, 우리들의 행동이 하나하나 기록이 돼요. 그러나 저 위에 있는 메뉴를, 이 안에 있는 메뉴 말고 저 위에 메뉴 있잖아요. 이 메뉴를 클릭하는 건 상관은 없어요. 그러나 마우스로 여기저기 막 클릭하고 돌아다니는 거 다 기록이 돼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행동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자, 제일 먼저 어떻게 한다 그랬죠? F 네 번째 셀로 온다 그랬죠? 여기로 왔어요. 두 번째는 뭐죠? 는, 우리말로 쓰지 말고 영문으로 놓고 sum, 가로 열고, 얘를 마우스로 블럭을 잡아요. 4개를. 그리고 괄호를 닫으면 이제 하나의 계산을 하기 위한 준비 작업은 끝났죠? 엔터. 됐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얘를 클릭하고 자동 채우기 이용해서 주르륵 훑을 거예요. 이대로 두셔도 된다 그랬어요. 여기까지가 기본 동작 끝난 거죠? 그러면 기록 중지 눌러야 돼요. 이거 꼭 눌러야 돼. 안 누르면 그 다음 하는 행동 하나하나 또 기록돼요. 기록 중지. 자, 이거는 뭐냐면 우리 구분 동작이라고 하죠. 구분 동작. 구분 동작. 우리 국민체조 같은 거 배울 때 조교 선생님이 앞에 나와서 첫 번째는 이렇게 하고 두 번째는 저렇게 하는 거를 단계 가르쳐 주잖아요. 그것이 숙달이 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연속 동작 하잖아요. 연속 동작. 연속 동작이 뭐냐면은 이게 바로 매크로예요. 자, 그럼 보세요. 예. 합계 쓴 거 지우고요. 마우스가 어디든지 상관없어요. 매크로 한번 가볼게요. 매크로 기록 말고 매크로에 가면은 아까 우리가 작업한 매크로라는 이름이 하나 있을 거예요. 얘를 실행시키면 연속 동작으로 실행됩니다. 실행. 착 실행됐어요. 그렇죠? 다시 지우고 매크로에 가서 얘를 실행할 거예요. 그러면 알아서 결과가 들어가요. 근데 매번 매크로 대화 상자에 가서 합계라는 매크로를 이름을 선택하고 매번 실행시키려니까 어때요? 귀찮은 거라. 그래서 여기다가 삽입 버튼 누르셔가지고 도형을 클릭하고 뭐 사각형이든 원이든 상관없어요. 아무거나 한번 그리세요. 이렇게 선택하고 그릴 건데요. 얘가 모양새가 이 셀의 크기만큼 똑 떨어지진 않아요. 내 맘대로 그린 거니까. 이 책에 보면은 정확하게 그리라고 하거든요. 다시 한번 도형에 가서 뭐 직사각형을 그리던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을 그리던 원을 그리던 어떤 도형을 그리든지 간에 이 셀의 크기만큼 똑 떨어지게 그리려면 Alt 키를 눌러요. 오른쪽 건 안 움직이니까 왼쪽 거 Alt 키 눌러서 마우스로 드래그를 하면은요 셀의 크기만큼 똑똑똑똑 끊어지면서 그려져요. 이때 마우스를 먼저 띄면 이제 셀의 크기만큼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합계라고 써볼 거예요. 합계. 그냥 쓰면 들어가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도형을 딸깍 클릭하면 합계가 쫙 나오면 편하잖아요. 얘를 딱 클릭하는 순간 합계가 쫙 나와야 편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도형에다가 오른쪽 버튼 누르고 매크로를 지정할 거예요. 매크로를 지정을 해요. 뭐라고? 합계 매크로를 지정할 거예요. 확인. 자, 이제는 마우스를 갖다 대기만 하면 손가락 모양으로 변해요. 다른 도형에는 화살표로 나타나는데 매크로가 포함되어 있는 도형에는 이렇게 손가락 표시가 나타나요. 이때 누르면
여기 연결되어 있는 매크로가 착 실행되는 거예요. 해보셨어요? 네. 자, 제가 어떻게 순서대로 했냐면 매크로를 작성했어요. 그렇죠? 매크로를 작성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순서가 어떻게 됐었죠? 도형을 그렸죠? 이때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그린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것이 셀의 크기만큼 똑같이 그려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했었죠? 도형에다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뭐를 했죠? 우리가 매크로를 지정했어요. 자, 매크로를 처음에 만들었어요. 합계 구하는 매크로를 만들고 도형 그리고 이 도형에다 오른쪽 눌러서 매크로를 지정했어요. 그랬더니 이 도형을 클릭하는 순간 착 매크로가 작동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 순서대로 했어요. 이렇게 하는 게 보편적인 순서인데 우리 책은 약간 달리 했어요. 네. 우리 책대로 한번 해볼게요. 지금 156쪽에 보시면은 그 매크로 밑에 매크로 그 결과에 보면 뭐 이 부분이죠. 이쯤에 합계라고 하는 도형이 그려져 있고 저쪽에는 셀음형이라는 도형이 그려져 있잖아요. 실제 시험 문제에는 그렇게 안 나온다 그랬어요. 얘는 안 나와요. 이건 절대로 안 나옵니다. 이 문제지만 나오는 거예요. 글자만. 그러니까 글자를 잘 읽어보시고 따라서 하셔야 돼요. 자, 여기다 이제 도형을 그릴 건데요. 이렇게 그려요. 아까는 삽입에 가서 도형에 가서 도형을 그렸지만 이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무슨 도형을 그리는 게 아니라 컨트롤에는 단추라는 걸 지정을 하래요. 단추. 여기 있어요. 개발 도구에 가셔가지고 컨트롤 그룹이 있지 않습니까? 컨트롤 중간에 보면 컨트롤 그룹이라고 있잖아요. 그 중에 삽입 거기 양식 컨트롤하고 액티브 X 컨트롤 두 가지가 있는데 양식 컨트롤에서 첫 번째가 단추예요. 얘를 그리라 그래요. 여기 중에 딱 얘 하나만 내요. 시험에는 다른 건 안 내요. 양식 컨트롤에 있는 네모난 거 단추가 있어요. 얘를 클릭하고 이제 여기다가 Alt 키 눌러서 이렇게 그리면 셀의 크기만큼 딱 그려져요. 이렇게 그려주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단추가 있으니까는 단추를 선택하고 단추가 그려져 있으니까 매크로 만들어져 있으니까 얘를 선택하고 확인 누르면 돼요. 그리고 여기 딴 데 가지 마시고 딴 데 가시게 되면은 그냥 클릭하면 안 돼요. 그럼 바로 매크로가 작동되니까 오른쪽 버튼 눌러서 텍스트 편집해 가지고 이거를 합계라고 고쳐야 돼요.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글자가 고쳐지는데 밖에 나갔다가 클릭하는 순간 얘가 작동이 되거든요. 작동이 되니까 얘를 글자를 못 고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오른쪽 눌러서 뭐해라? 네, 텍스트 편집을 하고 그렇게 해서 얘를 고쳐가지고 다른 데 클릭하시면 돼요. 그다음 클릭만 하시면 이제는 매크로가, 그러니까 이 단추를 눌러서 매크로를 작동시키는 방법이 있고 도형을 클릭해서 매크로를 작동시키는 문제도 있고 그래요. 우리 시험에는 단추를 클릭하세요 라는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 어떤 도형을 클릭해서 매크로가 작동되게끔 하세요 라는 문제가 나오기도 해요. 네. 자, 그러면 다 지워보고 다시 할게요. 매크로가 이게 작동되고 있는 단추는요 절대로 클릭하시면 안되고
오른쪽 버튼 눌렀다가 클릭하세요. 그리고 오른쪽 버튼 눌렀다가 클릭하시고 딜리트 누르면 지워져요. 자, 그 다음 아까 매크로 보면 매크로 대화 상자에 가시면 합계라는 매크로가 있잖아요. 얘가 만약에 잘못 만들어졌으면은요, 여기서 편집 눌러서 고쳐야 되는데 우리가 못 고쳐요. 이거를 안 배웠기 때문에 이 명령어를. 그래서 매크로 대화 상자에 가서 만들어진 매크로를 삭제하세요. 삭제하시고, 그러면 이제 매크로가 사라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다시 만들어야 돼요. 다시 만드는 연습을 해볼 거예요. 자, 이제는 뭐 여기 있는 내용도 하나도 없고 지워졌으니까 없고, 그 다음에 도형 단추 다 없잖아요. 이제 매크로를 다시 한번 연습해 볼 거예요. 책대로 한번 해볼게요. 책대로. 책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그 F4번째부터 F12번째까지 합계를 구하는 매크로를 만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매크로 이름은 합계라는 거로 정해져 있고요. 그 다음에 합계 매크로를 작동을 시킬 때 아까 그 양식 컨트롤 있었잖아요. 개발 도구에 가면 컨트롤 그룹에 삽입에 가서 양식 컨트롤 첫 번째 단추, 얘를 클릭해서 작동을 시킬 건데요. 요거는 C에 14번째부터 뒤에 15번째 안에다가 글이라고 되어 있어요. 글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 글자는 지금 못 고치니까 나중에 고칠 거예요. 이 글자는 뭐로 고쳐야 돼요? 합계란 글자로 고쳐야 돼요. 매크로 이름이 합계면 이 도형에도 합계라고 들어가고요. 매크로 이름이 덧셈이면 도형에도 덧셈이라는 글자를 넣으라 그래요. 그런데 매크로 이름은 정해줬는데 글자를 쓰라는 말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자, 합계 매크로를 작성하시오. 그럼 매크로 이름이 합계인데 도형에는 쓰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면 쓰시면 안 돼요. 근데 지금 문제는 텍스트의 단추의 텍스트를 합계로 입력하여 이렇게 하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글자를 쓰라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얘는 클릭해봤자 의미가 없어요. 먼저 이거부터 해줄 겁니다. 자, 매크로 이름은 뭐라고요? 합계. 이 단추를 클릭하면 합계라는 매크로가 작동되게끔 지금 만들려고 하는데 어머, 합계라는 매크로가 없죠. 아까 지웠잖아요. 다시 말하면 처음 만드는 거라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기록 버튼을 눌러서 만들어야 돼요. 새로 만들기 누르시면 안 돼요. 이거 누르시면 이상한 거 나오니까 꼭 기록 누르셔야 돼요. 기록 누르실 거고요. 매크로 이름은 뭐다? 여기서 합계 맞죠? 합계 매크로 맞아요. 확인 누를 겁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는 클릭하고 눈썸 가로 열고 블럭을 잡고 엔터. 그리고 얘를 자동 채우기 쭉 하면, 자, F4번째로 이동하고 합계 계산하고 자동 채우기 했잖아요. 그럼 끝났죠? 그럼 이대로 두시면 안 된다 그랬죠? 뭐 해야 된다? 기록 중지. 매크로가 끝나고 나면 무조건 기록 중지 누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끝났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예요? 단추 이름이 잘못된 거죠? 이 단추 이름이 잘못됐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쪽 눌러서 텍스트 편집 합계. 고치시면 돼요. 다 고치고 나면 엔터 치지 마시고 다른 데를 클릭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합계 나왔던 결과를 빼보고 한번 눌러볼게요. 자, 합계라는 단추를 클릭하면 과연 합계가 딱 나왔네요. 나왔죠? 마우스가 어디 있든지 간에 합계라는 단추를 클릭하면 매크로가 작동이 되면 돼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매크로를 잘못 만드는 경우 있어요. 그러면 이 단추를 클릭했을 때 작동되는 건 잘못이 아니고요.
이 매크로 자체가 잘못 만들어진 거니까 어떻게 한다 그랬죠 아까요? 매크로에 가서 매크로 대화 상자에 가서 이 매크로를 편집하기는 우리 어렵다. 편집하면 이렇게 나오니까 모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하라고요? 잘못 만들어진 매크로를 삭제하시고 다시 만드셔야 돼요. 다시 만드셔야 돼요. 근데 지금은 정확히 만들었으니까 이제 요거 단추만 누르시면 합계가 쫙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럼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한 문제가 더 있어요.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꾸미는 문제가 나와요. 예를 들어서 뭐 계산하시오, 두 번째는 뭐 꾸미시오, 이렇게 두 문제가 그렇게 나오는데 계산 문제도 어려운 건 아니에요. VLOOKUP, HLOOKUP 처리하고 랭크 함수 계산하고 이런 거로 매크로 내지는 않아요. 뭐 더하기 뭐 빼기 이 정도만 나와요. 네. 두 번째 매크로는 A 세 번째부터 F 세 번째까지 제목 밑에 있는 항목 이름들이네. 그렇죠? 얘들을 채우기 색깔이 기본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데 얘를 빨간색으로 이렇게 칠할 거예요. 빨간색으로 칠하는 매크로를 만들래요. 굳이 칠할 필요는 없고 여기 노란 페인트통 옆에 화살표 눌러서 표준색의 두 번째가 빨강이니까 마우스만 쓱 갖다 대면 빨갛게 딱 칠하는 게 보일 겁니다. 요렇게 할 거예요. 자, 요 매크로 이름은 셀 음영이라는 매크로고요. 셀 음영.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단추를 이용해서 옆에다가 여기다 이렇게 그릴 거예요. 여기다 그릴 거고 그 셀 단추에다가 셀 음영이라고 입력을 하래요. 먼저 여기다가 뭐부터 해야 되죠? 셀 음영 단추를 집어넣을 겁니다. 그럼 개발 도구에 가서 컨트롤 그룹에 있는 삽입을 눌러서 양식 컨트롤에 있는 첫 번째 단추 누를 거예요. 그리고 마우스로 그냥 드래그 하지 마시고 Alt키 눌러서 짜라라락 드래그 하시면 크기가 정확히 맞춰질 거예요. 자, 뭐 단추 삽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자, 문제는 뭐냐면 매크로 이름이 뭐라 그랬죠? 셀 음영. 셀 음영이라는 매크로를 지정해 주려고 봤는데 지정할 수가 없죠. 안 만들어 놨으니까. 있으면 지정해 주면 되는데 없으니까는 기록 버튼을 누를 거예요. 기록을 누르면 자, 셀 음영이라는 매크로를 만들 겁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면 확인, 그래라 라고 하면 되죠. 그럼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다? 얘죠. 첫 줄에 나와 있는 항목 이름을 블럭을 잡고 홈 탭에 가서 그 페인트통 옆에 있는 화살표 눌러서 표준색 계열에 있는 두 번째 거 빨강이라고 하는 거를 눌러서 색깔을 칠할 거예요. 색깔을 칠해 놓고 나서 그대로 두셔도 되고 다른 데 클릭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자, 그러면 마지막에 꼭 해야 할 일은 뭐라 그랬죠? 개발 도구에 가서 기록 중지. 여기서 제가 빼놨네요. 네 번째는 기록 중지를 꼭 눌러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기록 중지 안 누르면 그 이후에 돌아다니고 클릭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했던 게 다 기록이 되기 때문에 엉뚱한 행동을 하게 되는 셈이죠. 자, 이제는 어떻게 했냐면 단추 3을 클릭하면 여기서 단추, 저는 이게 단추 3이 돼 버렸어요. 얘를 클릭하면 빨갛게 칠해지는데 요거 이름이 단추 3이 아니죠. 오른쪽 눌러서 텍스트 편집 뭐라고? 셀 음영, 셀 음영이라고 글자를 써야죠. 셀 음영. 그리고 여기 색깔이 노란색으로 일단 바꿔놔 볼게요. 노란색으로 바꿔놓고 제가 셀 음영이라는 단추를 누르면 얘가 빨갛게 변하면 되죠. 셀 음영을 딱 클릭하는 순간 빨갛게 칠해졌네요. 그럼 성공한 거죠. 자, 매크로는 이렇게 진행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순서대로 명령을 실행하는 것인데 이거를 묶음 처리하는 거예요. 묶음 처리.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떤 일과를 처리하기 위해서 단계 진행을 해요. 그 진행하는 과정을 순차적으로 실행을 하나하나씩 실행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실행할 때는 하나씩 실행해야지 두 개는 실행할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 실행하고 확인하고 두 번째 실행하고 확인하는 게 아니라 순서대로 그냥 연속 실행이죠. 연속 실행. 1번서부터 주르륵 실행을 시키게끔 하는 거예요. 그게 연속 실행이라는 거죠. 예. 자, 어떻게 했냐면은 처음에는 합계를 구하기 위해서 F 네 번째 셀로 이동을 했고, 합계를 계산하는 작업을 하나 했고, 자동 체크를 쫙 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꼭 기록하던 거를 멈추게끔 해줘야 되는 기록 중지를 눌러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만들어 놓고 나서 도형에다가 오른쪽 눌러서 매크로를 지정하는 방법이 있고, 아예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는 매크로를 만들기 위해서 빈 도형을 그려놓고, 또는 이런 단추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매크로 지정을 하면, 매크로 지정한 게 있으면, 이렇게 합계 구하는 매크로가 있으면 지정하면 되는데, 그런 게 없으면 어떻게 하나? 매크로 이름을 여기다 쓰고, 뭐 연습이라고 쓰고 이제 기록을 눌러서 새로운 매크로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만 하면 답은 다 만들어져요. 자, 순서를 한번 볼게요. 157페이지. 매크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엑셀 옵션에 가서 세 번째 항목인 개발도구 탭이라는 거를 화면에 띄워줘야 됩니다 라고 체크하는 거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예,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연속 개발도구에 가면 이제 삽입 단추 눌러서 양식 컨트롤에 있는 이 단추를 클릭하라 그랬는데, 도대체 이 단추라는 말이 뭐냐 이거예요. 얘가 무슨 의미인지는 알아야 뭘 훗날 뭐 궁금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이건 뭐냐면은, 여러분들 그 인터넷에 가서 회원가입 같은 거 해보셨죠? 그 위에 항목을 딱딱딱딱 쓰고 나서 마지막에 가입 버튼 같은 거 누르시잖아요. 그 버튼을 딱 누르면 뭐가 촥 실행이 돼서 가입이 성공됐습니다 라고 뜨죠? 그걸 실행시키는 단추가 요거 실행 단추예요. 요거 여기 있는 단추 이름이 아까 뭐라 그랬죠? 단추 양식 컨트롤 단추라고만 되어 있잖아요. 이 단추라는 것이 인터넷 세상이라든지 인터넷뿐만 아니라 뭐 엑셀에도 쓰는 거니까 본래 나온 건데, 어떤 명령을 작동을 시켜 놓고 얘를 실행하세요 라는 의미로 쓰는 게 단추예요. 그런데 그 옆에 보시면 이런 것도 있어요. 콤보 상자 이런 것도 있어요. 콤보 상자. 이거 혹시 여러분 혹시 보셨어요? 콤보 상자 이런 거? 이건 보셨어요? 이런 거? 확인란 이런 거? 여기 뭐 이런 것도 있는데 막. 이거 아까 우리 어디서 해봤어요? 옵션에 가서 얘 체크하는 거 있었잖아요. 이거요. 이거 체크하는 거. 그게 얘 아닙니까? 이거 체크하는 거? 그런 걸 엑셀에서도 만들 수가 있어요. 뷰어의 취미를 선택하세요. 그러면 뭐 내가 원하는 거 탁탁탁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게 요 체크박스에 체크박스. 그 다음에 요 동그란 것도 있어요. 동그란 거 요런 것도 있어요. 옵션 단추라고 하는 건데, 이건 뭐냐면 뷰어에 뭐 학력을 선택하세요, 뭐 성별을 선택하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남자이면서 여자인 경우 두 가지는 없잖아요. 하나만 선택하는 거잖아요. 옵션 단추는 하나만 선택하는 거, 체크하는 거, 확인하는 여러 개를 선택할 수 있는 거. 얘는 뭐예요? 얘는 목록 누르는 거. 이런 거 목록 누르는 거 우리 있었잖아요. 이런 거 글꼴 같은 거 보면 목록이 쫙 나오잖아요. 그 요런 거. 요 위아래 나오는 단추는 뭐예요?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만들 때 쓰는 명령들이에요. 엑셀에서 이런 걸 이용해서 뭐를 만들 수도 있는데, 일단은 우리 시험에는 다른 건 안 나오고 뭐만 나온다? 단추만 나온다. 단추만. 자, 그 다음 네 번째 보면, 단추를 그릴 때 무턱대고 막 그리지 말고 마우스로
정확하게 그리세요 라고 했는데, 그 정확한 거는 사실은 Alt키 눌러서 그리는 게 가장 정확해요. 책에 없나요? 거기다가 그 158페이지 4번에다가 Alt키, Alt키 누르고 그립니다. 그러면 정확히 그려줍니다 라고 메모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매크로 이름을 지정해주고, 거기에다가 이제 내용을 입력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기록 버튼 눌러야 돼. 기록. 그러면 매크로가 이제 대화 상자에서 이런 매크로를 만들겠습니까? 라고 확인을 뜨면 그래라 라고 해주면 되고요. 우리 책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잘못된 동작도 그대로 기록된대요. 이런 거예요. 내가 여기를 막 클릭 막 돌아다녀. 그것도 다 기록이 돼요. 그런데 이 메뉴판을 클릭한 거는, 위에 상단에 있는 메뉴판을 클릭한 거는 매크로에 포함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 안에 들어있는 거를, 예를 들어서 얘를 뭐 오른쪽 맞춤하시오, 뭐 가운데 맞춤하시오 하기 위해서 클릭을 하잖아요. 이거는 기억이 돼요. 이거는 기록이 되고, 저 위에는 큰 메뉴판은 기록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책에서는 여기다가 는 쓰는 게 아니라 어떻게 쓰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 홈 탭에도 사실은 저 위에 자동합계가 있긴 있어요. 수식에 가도 자동합계가 있고요. 이거 눌러서 이렇게 자동을 하래요. 그리고 엔터 치고 얘를 자동책을 이렇게 하라고 되는데, 제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 한꺼번에 블럭 잡고 자동합계 눌러도 됩니다 라고 했잖아요. 뭐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배운 대로 연습하려고 이렇게 한 것 뿐이지. 자, 그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은 이제 자동합계가 나와서 마지막에 딱 완성이 되고 나면 이때 뭐를 눌러야 돼요? 꼭 기록 중지 눌러서 매크로가 여기까지 행동입니다 라고 멈춰 놔야 돼요. 여기까지 라고 해놔야지, 그 기록 중지를 안 누르고 다음을 막 클릭하면 어떻게 돼요? 그 동작까지 다 기록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단추에다가 오른쪽 버튼 눌러서 텍스트 편집 눌러가지고 글자를 고쳐야죠. 고쳐야 돼요. 근데 사실 이래도 돼요. 보세요. 단추를 먼저 그렸죠? 단추를 그리고 나서요. 단추를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오른쪽 눌러가지고 뭐 먼저 글자를 고쳐요. 예를 들어서 뭐 덧셈 뭐 이렇게 글자를 먼저 써요. 고쳐놓고 나서 그 다음에 매크로 지정하셔도 돼요. 여기다 덧셈 뭐 기록 눌러가지고 확인 누르고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근데 우리는 이 도형이 그려지자마자 자동으로 매크로가 지정되게끔 나왔잖아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와서 이 글자를 고쳤죠? 그 순서는 상관은 없어요. 그 순서가 뭐가 앞에 가든 뒤에 가든 상관은 없어요. 예. 마찬가지로 161페이지 보시면은 그 셀 음영 매크로 작성하는 과정도 먼저 도형을 그리고, 이때 그리고 난 도형에다가 이제 매크로가 지정이 되겠죠. 근데 셀 음영이란 매크로가 없었으니까 셀 음영이란 매크로를 새로 입력을 하고 기록 버튼 눌러서 매크로를 새로 만들어요. 빨간색으로 칠하게끔 만들고, 그 다음에 기록 중지 누르고 나서 이제 글자를 다시 단추의 이름을 고쳐줘야죠. 셀 음영이라고. 자, 문제는 이거예요. 제가 지금 매크로를 만들었잖아요. 그 매크로가 작동이 돼요. 이렇게 누르면 매크로가 작동이 됩니다. 얘가 노란색으로 돼 있던 빨간색으로 돼 있던 거를 누르면 색깔이 빨갛게 변해요. 그런데 이 매크로가 포함된 문서를 열어야 될 때가 있죠. 제가 이걸 저장해서 여러분 드렸어요. 여러분은 이 파일을 열기 눌러서 불러오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못 불러올 때가 있어요. 자, 한번 알려드릴게요. 163페이지에 자, 한번 보세요. 열기 눌러서 기존에 우리 여기 15번 정답 파일을 제가 한번 열어볼게요. 열기 누르면은요, 이런 게 떠요. 이런 게 어라? 매크로를 사용할 수 없도록 설정했습니다 라고 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지? 그래서 옵션에 가서 나 그래도 이거 사용할 겁니다. 그래도 사용할 겁니다 라고 확인 누르면 얘가 그때 열려요.
어쩔 때는 그냥 열기 매크로가 포함되어 있는 걸 열어도 그냥 아무 말 없이 씩 열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보시면 어디가 문제냐면요, 개발 도구 한번 눌러 보셨다가 매크로 보안이라고 있어요. 첫 번째 코드 그룹에 매크로 보안이라는 코드 그룹이 있어요. 가보시면 매크로의 보안 설정이 4가지가 있어요. 이 4가지가 필기시험에 나와요. 첫 번째가 매크로가 있든 없든 간에 나는 무조건 안 열겠다. 매크로가 포함되어 있는 거는 무조건 나는 거부하겠다. 그리고 알림 표시도 없겠다. 근데 두 번째가 기본값이에요. 자, 모든 매크로를 열지 못하게 막을 텐데 아까 알림 표시해 줬었죠, 제가 열었을 때. 자, 여기서 열기 눌렀더니 15번 문제 정답을 열으려고 그랬더니 요렇게 매크로를 사용하도록 설정했으니까 넌 못 열어. 대신에 메시지는 보여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굳이 내가 이걸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얘는 작동이 돼요. 이렇게 작동이 되는데, 여기 보안에 가보니까는 세 번째는 디지털 서명된 매크로만 포함하겠다. 네 번째는 어떤 매크로든지 다 오케이 하겠다. 그런데 권장하지는 않는다. 왜 그러냐면 매크로는요 본래 이거예요. 매크로를 편집 모드로 들어가 보시면 제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 매크로 이름을 고칠 수 있습니다 라고 알려드렸었죠. 이때 편집을 누르시면 이렇게 코드표로 들어가요. 이게 매크로 프로그램이에요. 합계 관한 매크로인데 요 글자를 합계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덧셈이라고 제가 고쳐볼게요. 덧셈 이렇게. 그리고 무조건 빠져나오면 그 다음에 매크로 이름이 덧셈으로 가 있어요. 얘는 뭐죠? 얘 누르면 안 되죠? 얘는 합계 매크로라 그랬잖아. 이름이 바뀌어 버리니까는 에러가 나야지 뭐. 다시 덧셈을 편집 눌러서 얘를 뭐로 바꿀 거냐면 원래대로 합계라고 고칠 거예요. 근데 보시면 여기까지는 합계 매크로고 여기는 셀음형 매크로고 이게 코드예요. 코드. 이 코드 속에 악성 코드가 들어올 수 있어요. 바이러스가. 그래서 매크로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거부하는 거예요. 자, 이제는 뭐 합계 매크로도 작동이 되겠죠. 자, 매크로는 프로그램이에요. 프로그램인데 우리가 단순하게 어디로 가서 어떻게 하고 저렇게 하고 끝 라는 매크로는 수월한 거지만 굉장히 복잡한 매크로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매크로가 무슨 매크로인지 모르잖아요, 잘. 그래서 전문가들이 바이러스를 여기다 침투시키기도 해요. 그거를 매크로 바이러스라 그래요. 매크로는 엑셀뿐만 아니라 아래 한글에도 있어요. 당연히 MS 워드에도 있고요. 매크로는 다 그 과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래 한글에서도 매크로가 포함된 거를 열려 그러면 거부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이유는 바이러스가 유입될까봐 그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크로 보안의 4가지. 모든 매크로 제외 표시 없음. 모든 매크로 제외 알림은 표시하겠다. 세 번째, 디지털 서명된 매크로만 포함하겠다. 네 번째, 모든 매크로 다 오케이 하고 열어주겠다. 대신에 권장하진 않는다 라는 4가지 매크로의 보안 설정 값. 이게 필기시험에 꼭 나온다고 보셔도 돼요. 출제 빈도가 높아요. 필기시험 할 때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그러면 기출 01에 있는 걸 한번 넘어갈게요. 165쪽에 가시면은 기출 01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수령액을 계산하는 문제예요. 수령액은 이렇게 하래요. 는 본봉 클릭하고 더하기 수당 클릭하고 빼기 세금 하래요. 문제도 그렇게 써 있어요. 본봉 더하기 수당, 본봉하고 수당을 더하고 세금은 빼래요. 그 결과를 자동 채우기 해주면 돼요. 이게 매크로예요. 두 번째 매크로는 뭐냐면은 요렇게 블럭을 잡아서 테두리 선에 가서
치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매크로예요. 두 번째 매크로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거를 잠시 이따 해볼 겁니다. 매크로를 눌렀더니 분명히 틀린 게 없었어요. 그런데 오류가 나요. 메뉴가 떠요. 중지할 거냐, 뭐 오류를 디버깅 할 거냐, 뭐 이런 메뉴가 뜨는데, 그거는 매크로를 내가 잘못 만든 게 아니라 매크로를 안에서 못 열게 막아 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크로 개발 도구에 가서 매크로 보안을 네 번째 거를 선택하시고 나서 얘를 닫으세요. 얘를 닫고, 저장은 뭐 굳이 안 해도 되겠죠. 같이 연습할 거니까. 그래서 엑셀을 다 종료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시 엑셀을 실행하세요. 그리고 아까 그 문제 15번 문제를 여시면은 이제 이 버튼을 누르면, 이건 정답이니까 뭐 열리겠죠 당연히. 아까 좀 전에 제가 정답 열 때도 어땠었어요? 여기서 메시지가 나왔었잖아요. 이제 그거조차 안 나와요. 바로 이제 매크로가 작동이 되겠죠. 예. 그렇게 하셔야만 돼요. 매크로가 문제가, 매크로를 잘못 작성한 게 아니라 매크로 보안 문제 때문에 막혀 놓은 거니까는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기출 01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165쪽에 나와 있는 매크로인데요. 첫 번째, 수령액을 계산하기 위해서 이제 작업하는 거는 는 본봉에다가 수당을 더해 줄 거고 빼기 세금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얘를 자동 체크해 주면 돼요. 이 매크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책에서는 뭐라 그랬냐면요, 매크로 이름이 수령액이라는 매크로래요. 그런데 A 13번째 서부터 A 14번째 요 두 칸에다가 두 줄에 걸쳐서 햇님 얼굴을 그릴 거예요. 그리고 햇님 얼굴을 클릭하면 매크로가 작동되게 할 거예요. 근데 햇님에다가 글자를 쓰라는 말은 없어요. 자, 삽입 도형, 기본 도형에 가면 햇님이 있어요. 햇님. 문제도 어느 도형 그룹인지 알려줘요. 기본 도형 그룹에 가면 해. 그래서 Alt키 눌러서 그리면 이렇게 해가 딱 그려지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이 해를 오른쪽 눌러서 매크로 지정할 거예요. 단추는 자동으로 그리자마자 매크로를 물어봐요. 근데 도형은 그리고 나면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글자를 쓰셔도 되고, 지금 문제는 쓰면 안 되는 문제지만,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눌러서 매크로를 지정할 겁니다. 해가 아니라 무슨 매크로 이름이 뭐라고요? 수령액이잖아요. 그렇죠? 수령액이라는 매크로를 없잖아요. 여기 아무것도. 그러니까 기록을 눌러야 되겠죠? 기록 누르고 확인 누르고 이 자리에 와서 는 본봉 자리 클릭하고 더하기 수당 자리 클릭하고 빼기 세금을 빼야 되니까 문제는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엔터 치고 자동 체크를 쫙 하겠죠? 그러면 이제 개발 도구에 가서 마지막에 해야 될 일은 기록 중지예요. 기록 중지 누르면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얘를 한번 지워보고 햇님 얼굴을 클릭하는 순간 탁 답이 나오면 돼요. 아까 그 오류 나던 거 다 제대로 되죠? 예. 그러니까 보안 문제 때문에 매크로가 안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자격증 시험 보러 가시면 여러분의 엑셀을 시험장에는 다 작업이 돼 있을 거예요.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가서, 왜냐면은 시험장에 있는 컴퓨터는 시작하면 자동으로 문제가 열려요. 내가 여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전에 엑셀을 못 건드려요. 그래서 이 매크로를 포함하겠다라고 모든 매크로를 포함했다고 선택하고 엑셀을 껐다 킬 수가 없어요. 자동으로 돼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거고, 예. 그리고 행여나 이 매크로를 실행했는데 단추를 클릭했더니 답이 안 나오고 에러가 났다 그러면요, 무시하세요.
정확히 한 거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예. 자, 이제 두 번째 매크로는 뭐냐면은요, 여기다가 테두리 선을 그리는 매크로예요. 테두리 선 그리는 거는 홈 탭에 가시면 여기서 그리시면 돼요. 이렇게. 예, 홈 탭에 가서 그리시면 되는데, 저번에 이 어느 자리인가 클릭했더니 선이 안 그려져.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데 선이 안 그려지는 자리가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컨트롤 1번 셀 서식에 가서, 그러면 이제 셀 서식 대화 상자가 열리겠죠? 그럼 여기서 테두리에 가서 기본선이 있잖아요. 얘를 안쪽 윤곽선 눌러주시면 돼요. 뭐 빨간색으로 하시오, 파란색으로 하시오라는 매크로는 안 내요. 매크로가 뭔지 개념을 알고 있느냐를 문제를 내는 거지 막 복잡하게 내지는 않거든요. 하여튼 간에 테두리 선이 그려져야 되는데, 여기서 딱 누르면 그려져야 되는데 안 그려지면은 방법은 셀 서식에 직접 가서 그리시는 수밖에 없다. 그건 매크로하고 상관없는 거니까는. 자, 그러면 도형에 삽입, 도형에 기본 도형에 가면은 빗면, 그 해님 얼굴 그 줄에 두 번째가 빗면이네요. 얘를 여기다가 C의 13번째, C 14번째, 여기다 두 줄에 걸쳐서 그리래요. 근데 여기도 글자를 쓰라는 말은 없어요. 근데 서식 매크로를 생성하라 그랬으니까 이제 오른쪽 버튼 눌러서 매크로를 지정할 건데, 매크로 이름은 서식이고 기록, 그리고 확인.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아까처럼 블록 잡아서 테두리 선을 짠 하니 그리면 돼요. 그리고 반드시 개발 도구에 가서 기록 종료를 누른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선이 없다고 가정을 하면 요거 누르는 순간 착 하니 그려지겠죠? 그럼 성공한 거다 하는 거죠. 자, 166페이지에 나와 있는 건 여러분들이 한 번씩 댁에 가서 해보세요. 연습하시고 이제 마지막 16장 할 겁니다. 16장 열기 눌러서 16장 문서를 여세요. 차트 문제입니다. 170페이지에 나와 있는 차트 문제인데요, 차트 문제는 유일하게 결과를 알려줍니다. 차트 결과를 이렇게 보여줘요. 문제지에 써 있어요. 문제지에 보시면은 이렇게 결과를 보여줘요. 이렇게 만드시오 라고 나와요. 자, 차트 문제는요, 종류가 세 가지 정도로 추격을 해봐요. 차트 문제에 대한 내용을 한번 좀 볼게요. 차트 문제는 첫 번째, 새롭게 차트를 생성하시오 라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기존의 차트에서 계열을 삭제하시오, 어느 항목을 빼라는 거죠. 자, 뭐 잠깐 보시면 지금 여긴 차트가 없으니까 그려야 되는데, 밑에 기출공일 문제라든지 기출공이 문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보면은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있는데 지금 출석 점수나 과제 점수나 총점은 없잖아요. 뭐를 넣으라 그래요, 여기다가. 그리고 어떤 거는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한 8명 정도 나오는데 어떤 거를 또 빼라 그래요. 네. 기존의 차트에 계열을 삽입하시오,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넣고 빼는 거예요. 어떤 거는 빼고 어떤 건 넣고 완전히 뒤바꾸는 거죠. 기존의 차트에서
넣고 빼고 변경하는 거. 이런 문제가 제일 어려워요. 근데 여기 다 있으니까 한번 연습해 볼 거예요. 한번 하나하나씩 해볼게요. 첫 번째, 무작정 따라하기 시트에 가서 한번 볼게요. 차트는 필기시험에 이제 설명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차트에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지. 차트를 왜 만드느냐 하는 거고, 실기시험은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고, 그렇잖아요. 차트는 시각적으로 잘 보이라고 만드는 게 차트 그래프예요. 자,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원가하고 불량률하고 생산비용, 목표 매출액이라는 게 다 숫자들이 종류별로 있는데, 이게 눈에서 뭐 그래프가 그려지고 이러진 않아요. 되게 어려워요. 이거를 우리 책에 170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결과가 이렇게 보이거든요. 파란색으로 뭐 노란색으로 보이잖아요. 이렇게 시각적으로 보이게끔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차트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근데 차트의 종류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필기시험에는 이 차트의 특성을 물어봐요. 막대 그래프는 어떤 정도고, 꺾은 선 그래프는 어떤 정도고, 원형 그래프는 어떤 정도고, 방사형 그래프, 뭐 버블, 이런 것들 종류별로 물어보는데, 실기시험에는 대부분이 이중축 혼합형. 우리 실기시험엔 뭐가 많이 나온다고요? 이중축 혼합형이 나와요. 예. 자, 그 이중축 혼합형이라는 건 뭐냐면요, 아까 잠깐 보시면 요렇게 원형 그래프가 있잖아요. 원형 그래프가 있고, 이건 꺾은 선 그래프예요. 원형 그래프하고 꺾은 선 그래프를 뭐 섞어서 내는 거예요. 섞어서 내고, 여기 왼쪽에만 있잖아요. 왼쪽에만 그 눈금이, 얘도 눈금이 왼쪽에만 있잖아요. 근데 오른쪽에도 눈금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 오른쪽, 그래서 이중축, 그래요. 여기 축이라고 부르는데, 왼쪽 축, 오른쪽 축을 두 가지를 만들고, 막대 그래프, 꺾은 선 그래프를 막 복합적으로 내니까 혼합형이라고 부르고, 그래서 이중축 혼합형이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이에요. 제일 어렵고. 그걸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첫 번째, 품명. 그 다음에 불량률, 생산비용. 마우스로 블럭을 잡아야 되는데 품명 드래그 하고요. 그 다음에 불량률하고 생산비용을 같이 블럭 잡아도 되고 따로따로 블럭 잡아도 돼요. 근데 보편적으로 붙어 있으면 같이 잡더라고요. 컨트롤 키 누르고 또 블럭 잡으면 되죠. 그러면 여기 저기 블럭이 잡혀요. 여기 저기. 그리고 나서 삽입. 그리고 책에는 꺾은 선 하라고 되어 있어요. 꺾은 선 한번 가볼게요. 뭐 세로 막대를 해서 가도 되고요, 꺾은 선 가서 바꿔도 돼요. 자, 꺾은 선 갈게요. 꺾은 선의 종류가 되게 많은데요, 우리 시험에는 반드시 네 번째 거, 표식이 있는 꺾은 선만 합니다. 다른 꺾은 선은 안 해요. 얘를 클릭해 보세요. 그럼 이렇게 만들어줘요. 자, 이때 저 보면 차트 종류라고 있잖아요. 위에 눌러보시면 세로 막대는 첫 번째 거로 가고요, 꺾은 선은 네 번째 거로 가요. 알아서 기본값이 네 번째 거예요. 이 꺾은 선 이거는. 예. 자, 그 다음에 아까는 보기에서 개발 도구까지 나왔었는데 갑작스럽게 차트 도구라는 메뉴가 또 열렸어요. 차트가 아닌 다른 데를 클릭하면 개발 도구까지만 있고요, 이 차트를 클릭하는 순간 이 차트와 연관된 메뉴가 또 열려요. 그렇죠. 저 홈, 삽입 가서 수식 가서 밖에 나갔다가 얘를 클릭하면, 대신에 더블 클릭하면 알아서 차트 도구 메뉴로 쏙 들어오긴 합니다. 일단은 클릭하면 기본 메뉴로 와요. 여기를 더블 클릭하면 알아서 차트 도구 메뉴로 또 열립니다. 예, 질문하세요. 이상해졌어요?
지금 질문사항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블럭을 잡아야 되는데 처음에 이제 이렇게 있었잖아요. 다른 데 있었잖아요. 그 상태에서 컨트롤 키 누르고 블럭을 잡으면 얘도 포함돼요. 그리고 여기를 블럭을 잡았잖아요. 그 삽입에 가서 꺾은 선을 누르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삽입에 가서 다시 눌러요. 똑같은 거예요. 자, 여기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블럭을 잡고 이때 컨트롤 키 누르고 블럭 잡으면 얘도 포함된 거잖아요. 여기 엉뚱한데 얘까지. 처음엔 그냥 드래그, 컨트롤 키 눌러서 다시 드래그. 그러면 이상이 없어요. 근데 이게 처음 배우는 거니까 그런 거지 뭐. 또 그래요? 네, 이상 없이 정확히 다 블럭이 됐고요. 자, 그 다음 책 순서대로 해볼게요. 왼손으로는 문제번호를 짚으세요. 1. 품명별로 불량률과 생산비용이 차트에 나오도록 했어요. 두 번째,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했어요. 세 번째, 생산비용이 어딘가 보세요. 생산비용이 빨간 거잖아요. 생산비용이 빨간 건데 이 빨간 거 클릭하고 나서요, 컨트롤 1번 셀 서식, 그러면 계열 서식이라고 나올 거예요. 아니면 오른쪽 눌러서 계열 서식이에요. 밑에 있는 계열 서식. 그런데 컨트롤 1번 누르면 떠요. 엑셀에서는요, 컨트롤 1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셀에다 놓고 컨트롤 1번 누르면 셀 서식이 뜨지만 차트에다 클릭하고 컨트롤 1번 누르면 차트 서식이 뜨고요. 이때 보세요. 제가 계열을 누르면 계열 서식으로 바뀌고, 눈금선을 누르면 눈금선 서식으로 바뀌고, 축을 누르면 축 서식으로 바뀌고, 항목을 누르면 항목 서식, 축 서식으로 막 바뀌어요. 알아서 바뀌어요. 그래서 요거 빨간 거 꺾은 선 있잖아요. 꺾은 선 누르고 컨트롤 1번 누르면 이 꺾은 선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 뭐라고 써있냐면 책에 보조축. 오케이. 보조축 누르시면 보조축으로 가요. 그럼 뭐가 바뀐지 아세요? 여기 보세요. 볼펜이나 만년필은 뭐예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볼펜이나 만년필은 불량률이죠? 불량률이었잖아. 파란 건 불량률이고 빨간 거는 생산비용이잖아요. 근데 불량률은 100% 해봤자 1이잖아요. 100%니까 1밖에 안 되는데 얘는 5% 밖에 안 되니까 1도 아니잖아요. 근데 생산비용은 어때요? 2340만까지 가잖아. 그럼 1이란 숫자하고 2000만이란 숫자하고 그래프상에 보여주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퍼센트 값 이상하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꺾은 선은 보조축으로 보내라 그러면 보조축이 오른쪽이에요. 왼쪽은 불량률에 대한 퍼센트를 보이고 오른쪽에는 생산비용 1000만 단위로 있는 돈으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별도로 보이게끔 한 거예요. 그래서 이중축 그래프가 된 거예요. 아직 혼합형은 아니고. 자, 그 다음에 일단은 얘는 닫으셔도 되고 그냥 옆에 치워 놓으셔도 돼요. 전혀 걱정 없으니까는. 근데 어떨 땐 불편하니까 일단 닫아 놓을게요. 자, 그 다음 축 제목 보조 세로 각축 제목, 이거를 이제 만들래요. 책에 보면 왼쪽에 불량률, 오른쪽에 생산비용이라는 글자가 세로 쓰기로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책에 여기 결과에 보면은 요 왼쪽에 퍼센트 기호 자리에 뭐가 이렇게 불량률, 그 다음에 이쪽에 숫자 다리에 생산비용이라고 써 있죠. 얘를 축 제목이라 그래요. 축. 자, 알려드릴게요. 여기를 주축, 기본축이라 그래요. 기본축. 오른쪽은 보조축이라 그래요. 왼쪽 아래를 기본으로 놔요. 왼쪽을 기본으로 놓고 아래를 기본으로 봐요. 그런데 왼쪽이 지금 숫자가 들어있죠. 숫자가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갑축이라 그래요. 가로는 뭐로 되어 있어요? 글자로 되어 있죠. 항목축이라 그래요.
근데 가로 항목축이라고 부르죠. 세로는 세로 갑축이라고 불러요. X축, Y축으로 하지 마시고요. 세로인데 구숫자가 있네. 세로 갑축. 그런데 그래프가 바뀌면은요, 가로 갑축이 있을 수 있고요, 세로 항목축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왼쪽이 기본이고 아래가 기본이라 그랬으니까 오른쪽에 있는 애는 뭐예요? 보조 세로 갑축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위에 지금 볼펜이고 만년필이가 아래에 있는데 얘가 위로 올라갈 수도 있어요. 위로 올라가면 뭐가 되죠? 보조 가로 항목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로냐 세로냐, 값이냐 항목이냐. 왼쪽 아래쪽은 기본축 주축이라고 부르고 오른쪽 위쪽은 보조축이라고 불러요. 그래프에서는. 자, 여기다가 축 제목 넣는 거는요, 저 보세요. 차트 도구에 가볼게요. 차트 도구 디자인에 뭐뭐 있나 보세요. 차트 종류를 통째로 바꿀 때 쓰는 거고요. 자, 그 다음 레이아웃 가볼게요. 레이아웃. 차트 제목, 우리 책에 보면 차트 제목 있죠? 이따 차트 제목 넣어야 돼요. 지금은 축 제목만 넣을 거니까 축 제목만 가서 기본 세로축 있었죠? 아까 왼쪽에 분량률 있었잖아요. 이때 어떻게 넣으래요? 세로 제목이에요? 가로 제목이에요? 세로 제목이죠? 클릭. 여기 제목이 들어갈 거예요. 자, 그 다음 축 제목에 가면 보조 세로 갑축 제목도 있죠. 이것도 세로 제목이죠. 여기에 뭐라고 써 있어요? 생산 비용 얘를 만들어야 되고, 이쪽 왼쪽에는 주축에는 분량률 이렇게 쓸 거란 말이에요. 그거 다 쓰시고 나면 엔터 치지 마시고 다른 데를 클릭하시면 돼요. 자, 여기에요, 축 제목 넣으라 그랬잖아요. 세로 갑축 제목과 보조 세로 갑축 제목을 넣는데 세로 방향이 있고 가로 방향이 있단 말이에요. 따로따로 고르시면 돼요. 고르시면 돼요. 그 다음 차트에 위치가 있어요. 위치. 자, 보세요. 얘를 이제 끌고 갈 겁니다. 끌고 갈 때 주의할 점은 뭐냐면, 이런 요소를 끌고 가면 큰일 나요. 이런 요소를 끌고 가면 안 되고요. 차트 영역이라고 되어 있는 허연 부분 있잖아요. 안에 있는 거 말고 이 밖에 허연 부분 있잖아요. 얘를 끌고 가시면 돼요. 끌고 가실 때 Alt키 눌러서 끌고 가시면 좋아요. 그래서 A의 13이라는 것을 딱 박아 놓으면 돼요. 그냥 끌고 가면 대충 끌고 가는 거잖아요. Alt키 눌러서 끌고 가면 됩니다. 그러면 셀렉하기만큼 딱 끊어져요. 사이즈를 넓히고 줄이셔도 상관은 없어요. A13. 그 다음에 이제 모서리, 끝에 모서리는 어디로? F에 28. 이때 Alt키 눌러서 끌고 가시면, 크기를 조절하시면 셀의 크기만큼 똑똑 떨어져요. 아까 우리 도형 그릴 때 Alt키 눌렀었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방법은. 자, 지금 네 번째까지 한 거죠? 다섯 번째 거 볼게요. 차트 제목이 없으니까 차트 제목도 넣어야 되겠죠. 그렇죠? 어떻게 한다? 레이아웃에 와서, 차트 도구 레이아웃에 와서 차트 제목에 가서, 얘가 두 번째가 아니고 세 번째 차트 밑에 거 제일 밑에 거. 그럼 차트 제목이 딱 들어가면서 차트가 밑으로 착 줄어들어요. 차트 제목이 차트 위, 그리고 차트 제목 쓰세요. 품목별 분량률 및 생산 비용이라고 해서
차트 제목을 쓰시고 뒤에 있는 글자는 차트 제목이라는 글자는 딜리트 키 눌러 지우시면 되고 다 쓰셨으면 ESC 키 눌러도 되고 다른 데를 클릭하셔도 돼요. 그리고 나서 다시 차트 제목을 클릭하고 나서 홈 탭에 가서 어떻게 하래요? 굴림이란 글꼴로 바꿔야 되고 굴림 크기는 14 기본은 굵게로 돼 있어요. 차트 제목은 기본이 굵게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굵게는 손 안 보셔도 되는데 글꼴과 크기는 꼭 하셔야 돼요. 간혹 보통이라고 나오면 굵게를 다시 눌러서 해제시켜야 돼요. 굵게 기울이고 밑줄 치는 건 다 아실 건데 보통이라고 나오면 굵은 걸 해제한 게 보통이고 기본적으로 제목은 굵게 표현되어 있다. 차트 제목이 줄어드니까 차트의 높이가 좀 커졌어요. 자, 5번까지는 한 거예요. 그렇죠? 실제 문제는 5문제밖에 안 나와요. 근데 이제 종류별로 내보는 거예요. 지금 연습이니까. 6번째. 보조 세로 갑축이 이쪽이잖아요. 이쪽에. 왼쪽에는 주축 값이고 보조 세로 갑축이 오른쪽에 있잖아요. 세로 갑축. 여기를 클릭하고 컨트롤 1번 또는 오른쪽 눌러서 축서식. 컨트롤 1번이 빠르겠죠? 컨트롤 1번 누르면 이렇게 표시 형식에 가서 숫자에 가서 천 단위마다 구분기호 찍어주는데 어떻게 되세요? 소수점 자릿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잖아요. 0이라고 해야 돼요. 0이라고. 그리고 어디를 가야 되냐면은 축 옵션으로 다시 가세요. 표시 형식에 가서 숫자를 클릭해서 소수점의 자릿수를 2자리까지 나왔던 거를 0으로 고쳐놓고 나서 축 옵션에 오시면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최대값이 얼마로 되어 있어요? 지금 자동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걸 고정으로 바꿀 거예요. 그리고 2.5 알파벳 2의 7이라고 써 있는 거는 2.5 곱하기 10의 7승이라는 뜻인데 얘를 3000 3천만 주 단위는 자동으로 하고 되어 있는 거를 고정으로 바꿔놓고 얘를 1000 1000만 그리고 닫기 누르셔도 되고 차트를 클릭하셔도 돼요. 그러면 이제 1000만 단위로 3000만까지 간 거죠. 자, 그 다음 범례가 얘가 범례예요. 빨간 게 뭔지 파란 게 뭔지를 알려주는 게 범례인데 이 범례는요, 범례를 클릭하면 범례 서식이 떠요. 그럼 여기에서 아래쪽인지 위쪽인지 지정해 주시면 가요. 알아서. 아니면은 저 상단에 레이아웃에 가서 범례 항목을 클릭해서 뭐 아래쪽인지 위쪽인지, 여기는 우리 아래쪽이라 그랬죠? 아래쪽 클릭하면 아래쪽으로 가요. 그러니까 엑셀에서는 클릭하고 컨트롤 1번 누르면 대부분 해결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하래요? 이 범례를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죠? 아래쪽에 표시해 놓고 테두리 종류를 실선, 뭐 파란색으로 궁서체 이렇게 저렇게 꾸미라고 되어 있잖아요. 보세요. 첫 번째로 범례를 클릭했어요. 클릭하고 저 상단에 보면 테두리 색이 있어요. 테두리 색. 범례 서식에 테두리 색이라고 있어요. 이때 자동으로 하지 말고 실선. 색깔은 선택을 하는데 무슨 색으로 하라고 되어 있죠? 표준색 계열에 있는 끝에서 세 번째 파랑.
그럼 얘는 해결된 거예요. 글꼴은 홈에서만 해요. 글꼴은 홈에서만 합니다. 글꼴은 궁서 크기는 13. 13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숫자를 클릭해서 13이라고 쓰고 엔터를 누르면 13 크기가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굵게. 굵게는 뭐 가가가 첫 번째가 굵게니까 클릭하면 굵어지겠죠.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렇게 테두리 선을 파랗게 만들고, 파랗게 만드는 건 어떻게 만들었다? 범례 옵션에서, 범례 서식에서 테두리 색깔을 자동으로 되어 있던 거를 실선으로 바꾸고 나서 색깔을 지정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채우기 색깔은 여기서 어떻게 하라 그러면 단색 채우기 가서 또 색깔을 칠하면 되고, 그림자를 하라 그러면 그림자를 지정해 주시면 되는데, 글꼴만큼은 서식 대화 상자 없고 홈 메뉴에 가서, 홈 탭에 가서 여기서 글꼴 크기 지정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 7번까지는 한 거예요. 8번 잠깐만, 뭐를 안 한 게 있나? 막대 그래프로 바꾸는 게 어디 있죠? 지금 막대 그래프로 바꿔야 되는데 분량률을 어디 빼먹었나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할 사람이죠? 해보죠. 뭐를 빼먹었는지. 분량률 데이터, 분량률 데이터가 어디 있어요? 지금 파란 거죠? 근데 지금 얘는 지시상에 막대 그래프를 만드는 게 있습니까? 없는 것 같죠? 그러면 결과가 있잖아요. 그거 보고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결과를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순서대로 했는데 막대 그래프에 관한 언급은 없잖아요. 꺾은 선만 얘기를 해놨는데, 그러면 지금 이 파란색 있잖아요. 파란색 계열 분량률 클릭하고 디자인에 오셔가지고, 자, 그냥 차트 자체를 클릭하고 차트 종류를 변경하면 통째로 바뀌는 거고요. 지금은 이제 막 분량률이죠. 분량률 파란색 클릭하고 디자인에 와서 차트 종류 변경해 가지고 세로 막대를 할 거예요. 세로 막대. 그러면 만들어져요. 이렇게. 이게 혼합형이죠. 그래서 왼쪽 주축, 오른쪽 보조축에서 이중축 혼합형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8번에 가서 분량률 마우스를 클릭하시고요. 레이블 값을 지정하라고 그랬는데요. 레이블을 지정하는 방법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레이블 추가하는 방법이 있고요. 저 상단에 레이아웃에 와서 레이블을 넣어주는데 여기는 좀 세밀하게 나와요. 바깥쪽 끝에, 가운데, 안쪽 끝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 데이터 레이블이라고 하는 레이아웃 항목에 있잖아요. 그럼 바깥쪽 끝에 클릭하면 바깥쪽 끝에 이렇게 값이 보일 거예요. 바깥쪽 끝에 했죠? 자, 9번. 자, 생산비용은 빨간색입니다. 클릭하시고요. 복잡해요. 지금 이래저래 하네요. 컨트롤 1번. 자, 계열의 선은 지금 생산비용이라고 적어놓은 빨간색은 너비 선 스타일에 가서
선 스타일에 가서 너비를 4. 그러니까 너비가 선 스타일에 있나봐요. 이걸 외우셔야 되는 거죠. 자, 선색은 실선인데 색깔을 클릭해서 주황, 세 번째가 주황이네요. 주황. 다시 선 스타일에 와서 완만하게. 그러니까는 우리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이 꺾은 선 그래프에서 선의 색깔을 바꿔라, 또는 두께를 바꿔라, 너비를 바꿔라, 얘를 뾰족뾰족하게 꺾이지 말고 완만하게 만들어라,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리고 이런 것도 나와요. 이 스타일에 가시면은 스타일 여기 표식, 이 선 스타일 있잖아요. 선 스타일에 가면은 어디 있더라? 아, 표식 옵션에 요런 거 여기 가면 요런 것도 있어요. 이렇게 뭐 삼각형, 다이아몬드 뭐 이런 것도 있어요. 표식 옵션에 가면. 근데 어차피 자동으로 돼 있으니까 손 안 봐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10번째 차트 영역 서식에서, 차트 영역 서식은 어디냐면 이 차트 자체를 클릭하면 돼요. 아까는 꺾은 선을 클릭했으니까 생산 비용을 클릭했으니까 그 계열 서식이 떴고요. 제목을 클릭하면 제목 서식이 뜨고요. 아무것도 없는 겉테두리가 차트 제목이거든요. 이 차트 제목을 클릭을 하고 이 차트 제목 영역 서식에 가서 어떻게 하래요? 그림자에 가서 미리 설정에 가서 오프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에요. 그런데 안쪽은 안쪽이라고 뜨고 하는데 바깥쪽은 바깥쪽이라고 안 떠요. 오프셋이라고 떠요. 안쪽은 안쪽 대각선 왼쪽 위 뭐 이렇게 나오는데 바깥쪽은 바깥쪽 대각선 오른쪽 아래 이렇게 안 나오고 오프셋이라고 뜬다고. 바깥쪽에 있는 첫 번째가 오른쪽 아래 방향으로, 즉 4사분면으로 빠지는 그 그래프예요. 그림자를 그렇게 넣어주래요. 여기 어디냐면 여기에요. 이 부분. 여기는 그림자가 이렇게 오른쪽 아래로 내려갔죠. 그 다음에 테두리 스타일에 가서 둥글게 하래요. 둥글게는 뭐냐면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여기가 지금 모서리가 직각으로 꺾여 있었는데 얘를 제가 스타일에 가서 둥글게 꺾여 있다가 누르면 동그랗게 둥글게 깎이거든요.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러면 대략 어떠냐면 우리 문제지에서 요구하는 대로 대략 비슷하게 나온 것 같아요. 근데 하나 빠진 거는 뭐냐면 이 부분이에요. 여기 최고 분량률 5%라고 보이는 부분, 거기다가 이제 도형을 그려서 글자를 써야 돼요. 그 부분까지 한번 해볼게요. 11번 문제네요. 그렇죠? 자, 일단 도형을 클릭하고요. 삽입, 도형이 아니라 차트를 클릭하고 삽입에 가서 도형,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설명선, 저 아래가 설명선인데 설명선 중에서 설명선 2라고 있어요. 설명선 2. 그러니까 그 뭉게구름 옆에, 구름 모양 옆에 있는 게 설명선 2예요. 클릭하고 대략 그냥 대충 그리세요. 대략 그리세요. 마우스로 대략 그리면 이따구로 그려져요. 그렇죠? 이따구로 그려졌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글자부터 쓸게요. 최고 한 칸 띄고 분량률. 그랬더니 요 모양으로 이상하게 졌어요. 줄이 막 바뀌었어요. 그렇죠? 얘를 넓히면 두 줄로, 이렇게 한 줄로 보이는데 이거를 이제 꾸미는 연습을 해볼 거예요. 마찬가지로 얘도요. 컨트롤 1번 누르면 꾸미는 기능이 나와요. 자, 최고 분량률이라는 글자를 썼어요. 글꼴은 어디서 한다 그랬죠? 홈 탭에 가서 굴림에 가서 크기는
글꼴색은 뭐예요? 글꼴색은 여기 있는데 자동. 글꼴색은 자동이래요. 글꼴은 굴림이고 글꼴 색깔은 그 페인트통 옆에 있는 게 글자 색깔이거든요. 가서 자동. 선색은 어디 있어요? 선색은 여기 있네. 뭐 선색은 여기 있네. 선색에 가서 실선에 가서 검정 텍스트 1. 저 위에 검정으로 보이는 거 있죠? 그게 검정 텍스트 1이라는 테마색이에요. 왜냐면 표준색에는 검정이 없거든요. 검정 텍스트 1. 선 너비는 선 스타일에 있다 그랬죠? 1포인트. 채우기는 위에 있네. 그랬죠? 단색 채우기 뭐로? 흰색으로. 흰색 배경으로. 그리고 텍스트 상자는 자동 크기라 그랬죠? 자동 크기라 그랬잖아요. 그게 텍스트 상자에 가서 자동 이렇게 하면 돼요. 텍스트 상자에 가서 이렇게 막 엉망으로 돼 있잖아요. 너비가 안 맞잖아요. 높이도 안 맞잖아요. 그럼 여기 가서 텍스트 상자에 가서 자동이라는 걸 딱 체크하는 순간 자동으로 탁 맞춰줘요. 그럼 이제 이 작업은 끝난 거고요. 이제 요거를 마우스로 오르락 내리락 해가지고 노란 점들이 3개가 보이는데 끝점을 가지고 이렇게 옆구리를 찔러 놓으면은 요렇게 얘가 이렇게 가리면 안 돼요. 눈금선을 가리면 안 되고 위 눈금선 5%하고 6% 사이 눈금선에 가 있잖아요. 이렇게 사이에 들어가 있잖아요. 보이게끔 해야 되고 오른쪽도 딱 붙어버리면 안 돼요. 그 도형이 약간 떨어져 있어요. 대략. 그리고 지시선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지시선. 이렇게 삐죽한 지팡이처럼 나온 거 있잖아요. 얘를 클릭하면 노란 점이 이렇게 3개가 보이는데 이 끝점을 이용해서 어디에다가 DVD 중앙에 있는 옆구리를 쿡 찔러 놔야 돼요. 이 DVD 막대 그래프의 중간쯤에다 딱 배꼽에다가 딱 갖다 놓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요구하는 대로 답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다른 걸 한번 해볼 텐데요. 시간이 지금 다 지나가서 다음 시간에 이제 해보긴 해봐야 되겠는데, 차트에서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차트를 새롭게 생성하시오 라고 했는데, 이때 어떤 거? 이중축 혼합형 문제가 많이 나올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혼합형이니까는 막대 그래프로 바꿔놓고 나서 어떤 애는 꺾은 선으로 바꾸든지, 둘 다 꺾은 선으로 바꿔놓고 나서 뭐 막대로 바꾸든지 한쪽을 바꿔야 되고요. 그리고 왼쪽 축을 기본으로 다 들어갈 텐데, 그때 어떤 요소는 계열은 오른쪽 눌러서 축 서식이나 아니면 컨트롤 1번 들어가서 계열 서식을 보조축으로 넘겨야 되는 거, 그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뭐 제목 만들고 꾸미는 거는 다 똑같아요. 다른 문제도 그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우리는 쉽게 한 게 뭐냐면 이거예요. 분량률을 클릭하고 나서 뭐 했어요? 레이아웃에 가서 레이블을 넣었잖아요. 바깥쪽 끝에 넣었잖아요. 그런데 다른 문제는 뭐라고 나오면 다 분량률이라는 항목이 6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값을 레이블을 넣는 게 아니라 특정 요소만 넣으라 그래요. 그냥 만년필 값만 출력하시오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설정하는 방법이 좀 달라요. 그런 거 더 배워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요소를 넣고 빼는 건 아직 안 했잖아요. 그 작업을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제 생각에는 다음 시간에 교재 어딜 갈 거냐면은 188쪽하고 189쪽 두 개를 마저 풀 텐데요. 이거 풀고 나면은 사실은 다 풀고 나면 시간이 많이 남아요. 그래서 그 198쪽에 보시면은 실제 시험장은 어떻게 실제 시험장에서는 어떻게 시험을 보는지
그림으로 보여주는 항목이 있거든요. 요 과정까지를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요 과정에도 엑셀 문제 그대로 진행되고 있으니까는 전반적인 거를 한번 쭉 풀어 볼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시간서부터는 이제 필기 문제로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네. 다음 주가 2월 6일인데 6일날은 이 실기책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8일서부터는 이제 시간 변경 추가된 거 있잖아요. 앞 시간을 좀 당겨서 연장 수업하는 거에는 이제 필기책을 가져올 거예요. 필기 넘기는 거 있었죠? 그거 가져오시면 될 거예요. 그건 안내 문자 다 보내드릴 테니까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